풍수학당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문득, 왜 요즘 우리 집은 뭔가 좀 불편하지? 이런 생각, 혹은 하는 일마다 자꾸 삐걱거리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그 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몰라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머무는 이 집안의 정말 사소한 무언가예요. 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무심코 놓아둔 작은 화분 하나, 아니면 매일 드나드는 방문의 그 위치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가족 간의 화목이라든지 또 개인의 운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와, 네, 에이, 믿기 어렵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늘과 땅의 기운은 이렇듯 섬세하게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 풍수학당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좀 잘 다스리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친다니 대체 어떤 원리로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우선 집 밖의 환경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아주 커다란 전신주가 있다거나 아니면 뾰족한 건물의 모서리가 딱 보인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 형태는 풍수에서 말하는 살기, 그러니까 좀 예리하고 불안정한 기운을 만들어서요, 알게 모르게 집 안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살기요? 네, 이게 마치 좀 날카로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무서운데요. 그럼 그런 좋지 않은 기운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손쉬우면서도 또 오래전부터 쓰여온 방편 중 하나가 바로 거울입니다. 그 뾰족한 대상이 보이는 창문, 그 바깥쪽 벽이나 창틀 근처에 작은 거울을 그 대상을 향하도록 붙여두는 것이죠. 거울이요? 네네. 이 거울이 그 날카로운 기운을 좀 부드럽게 되돌려 보내거나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강한 햇빛을 거울로 이렇게 반사시키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거울이 단순히 이렇게 모습을 비추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는군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인데요. 그럼 집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떤 점들을 좀 살펴봐야 할까요? 요즘 보면 바닥에 얇은 동판 같은 것을 까는 경우도 있던데요. 혹시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접근법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땅속에서 올라오는 특정 기운, 예를 들면 수맥파처럼요, 인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에너지를 동판이 차단하거나 중화시켜준다고 믿는 거죠. 수맥파. 네, 그 수맥파라는 것이 지하 수맥 흐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파동 에너지로 보는데 이게 잠자리에 영향을 준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 관련 연구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에 이미 들여놓은 물건들의 기운, 다시 말해서 표정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표정이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벽에 거는 그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얼마 전 지인께 달마도를 선물 받았는데요. 솔직히 그림 속 달마대사님 표정이 너무 엄격하고 강렬해서 볼 때마다 조금씩 부담스럽더라고요. 달마도는 다 좋은 그림인 줄 알았는데 제 느낌이 중요한 걸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달마대사의 그림은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알려져서 그 자체로 의미가 깊습니다만, 하지만 때로는 수행자들의 정신 수양을 위해서 일부러 좀 근엄하거나 험상궂은 표정으로 그려진 경우도 적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을 마주하는 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림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압감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요, 아무리 좋은 의미가 담긴 그림이라 할지라도 굳이 가까이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기운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림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불가피하다면 소각하는 편이 오히려 공간의 기운을 위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얼굴처럼 저마다의 표정과 기운을 지닙니다. 온화하고 밝은 표정, 보는 이의 마음을 평화롭게 어루만져주는 듯한 그런 그림이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법이지요. 아하, 그렇군요. 결국 제 마음이 느끼는 그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네요. 와, 정말 중요한 깨달음인데요.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인 식물은 어떤가요?
저희 집 거실에 난초 화분이 하나 있는데 신기하게도 해마다 때를 맞춰서 꽃을 피우거든요. 이건 혹시 좋은 신호로 봐도 될까요? 아, 그거 참으로 반갑고 귀한 징조입니다. 예로부터 난초는 그 집주인의 기운과 가장 섬세하게 교감하는 식물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와, 진짜요? 네, 단순히 그 잎의 뾰족한 모양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주인과 깊은 정신적 유대를 맺는다고 보지요. 그런 난초가 해마다 건강하게 꽃을 피운다는 것은요, 그 집안의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생명 에너지, 즉 생기가 아주 충만하게 흐르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와 같습니다. 아, 생기. 네. 또한 난초에서 새싹이 힘차게 돋아나는 모습 역시 집안의 기운이 왕성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매우 길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마치 집안의 작은 생명력 지표와 같은 셈이지요. 와, 난초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놀랍네요. 저희 집 난초를 더 정성껏 돌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공간의 배치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부부는 각자 방을 사용하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두 방문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정확히 마주보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도 풍수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그 부분은 세심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수에서는요, 문과 문이 서로 정면으로 마주보는 구조를 그리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정말요? 네. 이는 기운이 서로 강하게 충돌하는 형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 정면으로 달려오다 부딪히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이렇게 기운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면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 사이, 특히 부부간의 불필요한 의견 대립이나 감정적인 마찰, 다툼이 잦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머나. 네, 공간의 기운 배치가 무의식적으로 사람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심신이 좀 지쳐 있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이러한 부정적인 공간 기운에 더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나, 정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매일같이 드나드는 문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당장 이사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각 방문에 커튼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양옆으로 열리는 형태의 커튼보다는 문 전체를 하나로 가려주는 통으로 된 커튼, 예를 들면 롤스크린이나 발처럼 위아래로 내리는 형태가 기운의 직접적인 충돌을 완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아, 통으로 된 커튼이요? 편함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공간에 여유가 좀 있다면 두 문 사이에 작은 파티션이나 아니면 키 큰 화분 같은 것을 놓아서 시각적으로나 기운적으로 공간을 분리해 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아,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그 기운의 직진성을 좀 완화하는 거군요. 네네. 당장이라도 커튼을 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침실 안에 침대 위치나 옷방 구석에 놓아둔 작은 금고 같은 것들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와,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니 신기하면서도 조심스러워지네요. 물론입니다.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요. 침대의 경우 벽에 완전히 밀착시켜 붙이는 것보다는 벽과 침대 사이에 약간의 공간,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라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공간을 좀 두는 게 좋군요. 네. 이는 기운이 침대 주변을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운이 고이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야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지요. 또한 금고처럼 재물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물건은 설령 눈에 잘 띄지 않는 옷방 안에 둔다 하더라도 그 위에 예쁜 천이나 보자기를 살짝 덮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 덮어두는 거요? 네. 이는 재물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노출시키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감싸 안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소중한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인데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침대 옆에 작은 공간을 두고 금고는 천으로 살짝 덮어두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당장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매일 사용하는 주방은 어떤가요? 저희 집 인덕션 위에 검은색 계열의 덮개를 하나 덮어두고 사용하는데 이건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각 공간은 방위에 따라서 고유한 오행의 기운과 어울리는 색상이 있거든요. 주방의 특정 위치나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 어두운 색상, 즉 수기운이나 금기운을 보완하는 색을 배치해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음양의 조화? 네, 음양이란 세상 만물을 이루는 두 가지 상반되면서도 보완적인 기운, 즉 어둠과 밝음, 차가움과 뜨거움, 여성성과 남성성 등을 의미하는데 이 둘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색 텁개는 주방의 화기운을 적절히 조절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이나 거실 식탁 위에 싱싱한 제철 과일을 바구니에 소담하게 담아두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과일이요? 네, 살아있는 과일이 뿜어내는 그 자연의 생명력과 풍요로움이 집안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긍정적인 기운을 순환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내리는 작은 결정들, 물건을 놓는 방식, 색깔을 선택하는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우리 삶의 터전인 집의 기운, 나아가 우리 자신의 운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마음가짐입니다. 내 공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정성껏 가꾸려는 자세로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집안 곳곳에서 긍정적인 징후로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예를 들어 식물이 잘 자라고 집안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이 많아지는 것 등이 모두 좋은 기운의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차분히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비법이 아니라 일상 속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장 저희 집을 둘러보면서 적용해 볼 점들을 찾아봐야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볼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혹시 창밖으로 보이는 뾰족한 물체나 강한 기운이 느껴지는 대상이 신경 쓰이신다면 그 방향으로 작은 거울을 부착해서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집안에서 방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가족 간의 마찰이 좀 우려된다면 문에 통으로 된 커튼을 달거나 공간이 허락한다면 작은 파티션을 세워서 기운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네. 집안의 생기와 활력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앞서 이야기 나눈 난초처럼 주인과 교감하며 긍정적인 기운을 주는 식물을 정성껏 가꾸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혹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온화한 그림, 예를 들어 둥근 달 한와리 그림이나 풍요로운 자연 풍경화 같은 것을 집안의 좋은 자리에 걸어두는 것 역시 공간의 기운을 북돋는 훌륭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와,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훨씬 명확하게 다가오네요. 거울, 커튼, 파티션, 난초,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림까지. 정말 작은 변화로 집안의 분위기와 기운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당장 실천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처럼 방이 서로 좀 불편하게 마주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창밖을 바라볼 때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오시나요? 여러분, 각자의 공간에 얽힌 경험이나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풍수학당 커뮤니티에 오셔서 편안하게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더 나은 공간, 더 편안한 삶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수학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좋은 기운을 함께 나누는 여정에 동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와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꼭 눌러주세요. 더불어 저희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시거나 멤버십에 가입해서 풍수학당의 든든한 벗이 되어주신다면 저희가 이 지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정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후원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를 널리 퍼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차분하게 정리하며 결국 풍수란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공간, 내 주변의 환경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세심하게 관찰하고 작은 불편함이라도 지혜롭게 개선해서 조화를 이루려는 정성스러운 마음과 노력, 그 자체가 바로 풍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물건을 어디에 둘지, 어떤 색깔로 공간을 채울지, 작은 화초 하나를 어떤 마음으로 가꿀지, 이 모든 일상적인 선택과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여 우리 삶의 터전을 이루고 나아가 우리 운명의 물줄기를 조금씩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공간을 더욱 평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귀한 지혜는 많이 얻었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많은 분들도 집안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정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금전운을 꽉 막아버리는 아주 뜻밖의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매일 무심코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습관, 과연 무엇일지 다음 풍수학당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오늘 저희와 함께 지혜를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평안하고 기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